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증권사들이 내놓은 빅히트의 적정 주가 및 기업 가치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중 가장 높았던 하나금융 투자의 목표 주가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영상 제목을 꽤 자극적으로 달았는데요.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달았는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 목표 주가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해당 목표 주가 산출 로직을 다음 챕터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했던 메리츠 증권과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하나금투의 근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메리츠는 목표 주가는 16만원, 기업 가치는 5조 7천억 원으로 산출했습니다. 기업 가치라는 건 쉽게 생각해서 기업이 벌어들일 순이익에 동종업계의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을 곱하면 될 것입니다. 메리츠는 21년 빅히트의 당기 순이익을 1,200억 원으로 가정했고요. PER은 역산해보면 47.5배 정도로 가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이익을 추정한 주요 가정사항으로는 21년 5월 이후 콘서트가 가능해지나 21년 말 군입대 문제로 완전체 활동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고요. 자회사인 플레디스는 영업이익이 2년간 2배만큼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가정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까진 보수적으로 봤구나, 그럴 수 있겠네, 특별히 방법론적으로 문제는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오른편에 하나금투의 추정치를 봅시다. 하나금투는 목표 주가는 38만원, 기업 가치는 13조 5천억 원으로 산출했습니다. 2022년 빅히트의 당기순이익을 2,720억 원으로 가정했고 PER은 역산해보면 약 50배로 추산을 했고요. 주요 가정사항으로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뒤에도 지금 수준의 온라인 투어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 있었네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이번 기회에 팬덤의 힘도 증명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저는 이 두 증권사의 추정 로직을 보다가 둘 사이에 매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메리츠 증권은 21년의 당기순이익을, 하나금투는 22년의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목표 주가를 산출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메리츠 증권은 21년의 목표 주가를 산정한 것이고 하나금투는 22년의 목표 주가를 산출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목표 주가라 함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6개월 또는 12개월 뒤의 주가를 의미합니다. 지금이 10월로 이미 올해는 다 갔기 때문에 6개월 또는 12개월 정도 후에 목표 주가를 산출한다고 하면 메리츠와 같이 2021년의 순이익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다른 증권사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금투는 1년 반에서 2년 뒤인 2022년의 순이익을 가지고 목표 주가를 추정한 것입니다. 즉, 두 숫자는 원래가 비교를 하면 안 되는 숫자인 거죠. 그럼 다른 증권사들과 마찬가지로 21년의 순이익 추정치를 적용하면 하나금투의 목표 주가는 어떻게 바뀔까요? 리포트에 나와 있는 추정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목표 주가는 30만원, 기업 가치는 10조 7천억 원입니다. 즉 29만원대를 전망한 신한금투, 유한타증권의 추정치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상장 둘째 날 상한가를 가면 달성되는 목표가에서 첫째 날 상한가를 가도 달성되는 목표가로 바뀌었죠. 정말 그랬냐고 물으신다면 그랬다고 답해드립니다. 물론 21년으로 속인 것은 아니고 22년이라고 명시를 했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미 빅히트 목표 주가로 검색을 하면 증권사는 단순히 목표 주가는 16만원에서 38만원이다 라고 직접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언론사, 마이너 언론사 할 거 없이 모든 언론사에서 가정사항의 차이는 언급하지 않고 그저 16에서 38만원이다 라고만 말하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쩌면 증권사도 언론사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권사는 목표 주가의 기간을 일반적인 것보다 길게 잡았지만 명시를 했고요. 언론사는 여러 리포트들을 그냥 가져다 썼을 뿐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렇게 잘못한 사람은 없는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가 38만원까지 들고 있어, 그전에는 다 팔겠지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 나중에 이 기사를 보게 되는 투자자들은 여전히 오해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 빅히트 공모주가 아니라 다른 주식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권사와 언론사들이 고의로 헷갈리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충분히 혼동될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개인 투자자인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나가야 할까요? 사실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를 볼 때 그 정보가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일 경우에 근거를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꼭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숫자가 있으면 그 근거를 확인해보는 습관이 있으면 투자의 리스크를 좀 더 줄일 수 있겠죠. 더 좋은 방법은 서로 발견한 부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좋다는 게 뭐겠습니까? 저와 저희 구독자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공부해 나간다면 훨씬 더 빠른 발전,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내 투자의 책임은 오로지 나에게 있다는 것, 손실을 봤을 때 탓할 곳이 없기에 항상 최종 판단과 결정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